자, 오늘의 9위입니다. 오늘 밤은 넘긴다. 김순환 검찰총장 아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.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. 뭐라고 말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. 자,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. 진짜 법과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당연하고 일반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검찰 쪽에서 내뱉은 말치고는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고요. 네. 설령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.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.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렇다면은 법과 원칙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? 바로 정치적인 고려가 되겠죠. 네.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검찰의 한 관계자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도 했는데요.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.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. 또한 증거와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증거와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정도 아주 긴박하게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. 이거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힐 때 주로 쓰는 말이라면서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이다. 네. 청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데요. 네. 오늘 그 검찰총장의 이야기, 즉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결국 청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. 일단 오늘 하루를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과연 그 법과 원칙에 의한 결정이 어떤 내용인지는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분위기, 이 자택 주변 분위기 어땠습니까? 또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? 네,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7시 반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정성주 씨 자매가 오늘도 방문을 했습니다. 평소와 똑같이 방문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다가 나갔고요. 네. 그리고 이영성 경호관이 9시쯤 출근을 했고 이후에 집안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 도우미들이 여성 2명이 오늘 출입을 했습니다. 자,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뭔가 그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까. 그래서 머리도 했으니까 아마 그 변호인들이 오늘 와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. 변호인단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. 네. 박 전 대통령은 좀 조용히 지금 머물고 있고 그리고 사저 앞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.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박 대통령이 오는 모습을 진짜 보고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도 한 3명, 몇 명, 4명 이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이 또 공개가 됐다고 그래서요. 저희가 또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. 이현수 기자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5월 기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었고 이게 2016년 12월 기준의 재산입니다. 뭐가 어떻게 변동이 된 건가요?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루고 있는 게 자택, 네. 그리고 예금, 차량, 네. 이게 전부인데요. 그나마 지금은 이제 차량도 없어졌죠. 네. 그래서 2013년 취임 직후에는 25억 5,800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 네. 작년 12월에 신고를 한 걸 보니까 무려 11억 8천만 원이 증가해서 37억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어디서 늘었나 보니까 자택은 사실 4억 정도밖에 안 늘었고 네. 예금이 4배 정도 가까이 뛰었죠. 자, 그러면 연봉이 2억 정도니까 그동안 임기 동안에 연봉을 받은 거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을 했다.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다른 주식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. 네. 받은 연봉을 월급을 그대로 이렇게 통장에 저축하는 그런
재테크를 보이는 거죠. 그렇군요. 특이한 형태입니다. 네,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활을 대통령이 됐으니까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 뭐 집세가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. 그럼요. 그리고- 공과금 낼 일은 없으니까요. 그렇죠. 공과금 낼 일도 없고, 그리고 또 식사는 뭐 음식비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청와대에서 조리장이랑 다 요리를 네. 해주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식비가 들 일도 없고요. 또 가족이 따로 없잖아요. 지금 함께 머무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예금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, 그리고 또 임기 중에 얼마가 재산이 증가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.